그것을 이 투표일 이전에 발표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대체적인 여론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 투표일 이전에 발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여론도 있으니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검증 부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간접적인 언론을 통한 그런 검증 과정도 거쳐야만 국민들의 동의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 이 청문회 인준 과정을 또 통과될 수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점검이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인수위 기간이 없다 보니까 인사 검증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 검증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도 보았듯이 나름 깨끗하고 도덕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정작 인선 물망에 오르고 내정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각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도덕적으로 이 문제가 없는 후보, 우리 위장 전입, 이 논문 표절, 부동산 의혹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대선,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됐을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검증할 수 있는 사정기관들의 또 이 검증망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것이 작동되었을지 또 국민들은 또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됐던 것이 이 보궐선거의 형태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일정한 기간은 짧은 기간이라도 인수위가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이 인수위와 관련된 이 관련된 법안까지도 준비가 되기는 했지만 정작 통과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만큼 차제에 이런 좀 미비된 법률적인 보완을 해서 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가져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난 정부에서 내내 문제가 됐던 것이 인사불통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인사소통과 관련해서 그런 도덕성 그리고 자질, 검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번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인사검증과 관련된 제대로 된 절차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게 되고 또 정치권에 큰 파장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 여부는 인사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역대 정부에서도 인사부터 야당의 공격이나 비판을 받아왔고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첫 인선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지 또 그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충정로역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차량 썬루프 위로 올라서서 양손을 번쩍 들고 지금 양쪽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손인사를 건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인사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인사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시절에 퇴근 후에 바로 자택으로 이동하지 않고 시내 모처로 이동해서 시내 모처에 있는 호텔에서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양정철 전 비서관 등 핵심 인사들과 함께 인사를 논의했다, 인사를 준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가 준비를 해왔고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주요 5당 후보들이 모두 국회 내각, 예비내각, 섀도우 캐비넷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게 이번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에 어느 정도 로드맵을 짰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돌기도 했었는데 문재인 내각이다 이런 정보지가 돌았지만 송영길 민주당 본부장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예비내각을 대선 전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대선 후로 미룬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거든요. 그럼 기존의 인력을 그대로 많이 포용해서 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국정 안정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철학을 또 지난 정부와는 달리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조직 개편도 어느 부분은 상당 부분은 또 예정되는 부분으로 또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앞으로의 인사에 있어서 이러한 최초의 이 내각을 인선할 때는 이 측근들 그리고 또 이 국정 운영 철학을 가까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인사들과 같이 하는 것이 또 필요는 하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공적인 인사 시스템을 갖추냐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인사 수석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어떤
과거의 김대중 정부 때 중앙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혁신적인 그런 조직이라든지 기구를 둘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만큼 이 깜깜이 인사가 아닌 충분히 검증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되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 철학대로 상당히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도 전망이 됩니다. 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서대문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찰 사이카 또 청와대 경호 차량에 둘러싸여서 안전하게 서대문역을 통과해서 청와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헬기 또 취재 차량을 통해서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화면이 고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은 상공에서 아래로 내려 찍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양옆에 경찰 사이카가 호위를 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차량의 앞뒤로도 경호 차량이 함께 달리면서 지금 경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양손을 들고 있네요. 네.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과거 대통령들을 보면은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이동하는 동안 여의도 구간에서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광화문으로 이동하는 동안 내내 무게차 덮개를 열고 저렇게 나와서 손인사를 하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 드문 모습이고요. 네. 그만큼 시간이 많이 좀 지연되고 있고 당초에 12시 45분에 효자동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지만은 주민 환영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은 그보다 지금 15분이 훨씬 지났지만은 여전히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도 첫 출근길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하는 내내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광화문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광화문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나와 계신 걸로 보입니다. 어젯밤 저곳을 바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유력해진 직후에 다녀갔고 저곳에서 대국민 메시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원칙이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메시지를 발표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광화문이라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바로 앞까지 진입을 한 건데요. 광화문 광장을 지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효자동 주민들과 함께 주민 환영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을 거예요. 소통하겠다고 했고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공약을 사실 지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은 어땠나요? 공약을 잘 이행했나요? 이 공약과 관련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대통령이 실천할 수 있는 공약.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한 것이 취임 100일이 무척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은 100일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고 30일에 또 어떤 이런저런 평가들을 하려고 들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선별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대통령의 일로 보여지고요. 역대 대통령들이 실천하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공약, 그 공약을 약속만 내걸고 결국 공수표가 되고 많은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본인이 내건 공약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재원 마련 또 임기 내에 실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좀 서운한 그런 반응을 받겠고 또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겠지만 실천할 수 있는 그 공약을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약속을 내거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근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른손을 들고 국민 여러분께 인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자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따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 대통령을 만날 계획인데 지금 1시가 지났습니다. 1시 2분이라서 조금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정 시각보다 지금 행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 여러분께 화답하는 의미로 손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온 길을 봤을 때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은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것은 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이 겸손함.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선거 유세 내내 몇몇
과거의 이력과 관련된 동영상을 볼 때는 그리고 부산 시절의 어떤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